Do It Node.js 프로그래밍, 우리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정리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Node.js라고 하는 데서 기본적인 언어로 사용이 되니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모르면, 핵심적인 내용을 모르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정리를 했고요. 이제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이제 콜백 함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1급 객체로 다루기 때문에 1급 객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다룬다는 의미는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를 익혀갈 때 함수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함수의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사실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콜백 함수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워낙 요즘에 어떤 코드를 만들 때 콜백 함수를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내용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함수라고 하는 건 함수 상자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더하기 함수를 생각을 하게 되면 저런 블랙박스가 있고요. 그 안에 어떤 코드를 이 블랙박스 안에 구현을 해놨다. 자,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밖에서는 보이지 않죠. 내부에서는 물론 보이겠죠. 자, 그러면 위에 구멍이 있어서 구멍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죠. 그 데이터 전달되는 걸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구멍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죠. 이름을 A, B라고 붙이든지 C, D라고 붙이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도 구멍이 있어서 그 결과를 아래쪽으로 뿌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 함수를 정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함수의 이름, add 뒤에 소괄호를 붙이고 소괄호 안에다가 구멍의 이름을 통해서 구멍으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받겠다. 함수를 정의할 때는 중괄호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때는 바로 세미콜론을 붙여서 실행한다. 그죠? 근데 이렇게 거기서 리턴이 됐을 때 이 함수 실행하고 나면 왼쪽으로 값이 떨어지죠. 그래서 왼쪽으로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이 return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함수의 결과값을 반환을 받는다는 거는 함수 상자의 아래쪽 구멍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자, 아래쪽 구멍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위쪽으로 구멍을 하나 더 내서 위쪽으로 결과값을 받아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쪽에다가 우리가 변수 또는 값을 전달할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으니까 변수가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변수에 할당된 함수를 전달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전달됐으니까 이 함수는 소괄호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add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처리를 하다가 return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실행하면서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그러면 결과값이 자, 위쪽 구멍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콜백 함수 안에서 뭔가 처리를 하는 거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위쪽 구멍으로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자,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 이름 뒤에 소괄호가 오고 구멍을 파라미터라고 해서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거기 하나 더 구멍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값이 나오면 이 구멍으로 전달된 게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를 실행하면서 그 함수 쪽으로 자, 결과값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결과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실행 방식이 됩니다. 자, 이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콜백 함수다. 자, 어떤 특정한 시점이 되면 이 함수가 실행되기 때문에 자, 콜백이라고 해서 다시 부르는 거다라고 해서 자, 그런 이름을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서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ch03 밑줄 긋고 test15.js 파일 만듭니다. 자, 여기다가 자, 함수를 하나 정해 볼게요. add 더하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dd라고 하는 함수 이름, 그다음에 소괄호 안에 파라미터를 넣겠죠. 자, a하고 b를 넣겠다. 자, 중괄호를 하면 함수를 정의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다가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준다. 자, 이게 더하기 함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return a 플러스 b가 된다. 자, 이게 더하기 함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얘기한 것처럼 자, add라고 하는 더하기 함수 쪽으로 결과를 전달하겠다. 그러면 return이 없어요. 자, return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전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var result라고 해서 결과값을 변수에 할당을 받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넘겨줄 거냐? 파라미터로 함수를 하나 더 받겠다는 거예요. 콤마 callback이라고 해서 구멍을 하나 더 내고 그쪽으로 함수를 전달받는다. 그러면 저기 함수니까 callback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괄호를 붙이면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result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니까 자, 이 callback이라고 하는 게 함수가 전달돼야 되는 거죠. 파라미터 하나를 받는 함수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dd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때는 우리가 이전에는 10,10이라고 해서 왼쪽에다가 var output이면 output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 결과값이 리턴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10,10이라고 하고 여기에 함수를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펑션 익명 함수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름 없이 소괄호, 중괄호, 엔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자, 여기서 파라미터 하나를 전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result라고 해서 자, 파라미터 이름을 하나 붙이고요. 다른 이름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죠. 자, 그 다음에 console.log라고 해서 더하기 callback에서 더하기 결과라고 하고요. callback 함수 안에서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result라고 해서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값을 출력을 해봅니다.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요. add to node.js runner라고 한 다음에 자, 파일을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2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됐죠. 자, 그거는 이게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 함수가 실행이 됐다는 거죠. 이 함수는 여기서 실행을 해준 겁니다. 자,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callback 함수라고 하는 거는 워낙 많이 사용이 돼요.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 함수 상자 위쪽으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 파라미터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는 이유는 자, 함수가 1급 객체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1급 객체라고 하는 거는 자, 변수에 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돼서 그 함수 안에서 다시 파라미터로 전달된 함수를 호출하는 걸 이제 callback 함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자, 리턴을 해주긴 해주는데 리턴되는 게 함수인 경우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파일 만들기라고 해서 ch03 밑줄 긋고 test16.js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add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펑션이라고 해서 바로 만들어 볼까요? add라고 하고 a하고 b하고 우리가 해본 것처럼 callback이라고 하는 게 전달이 돼서 자, var result라고 하는 데에다가 a하고 b로 b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을 더한 다음에 callback에 넣어주는 거죠. 자, callback 함수를 실행해 주는 거죠. 근데 이 함수의 히스토리 기능을 넣고 싶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연산이 됐는지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내부 함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함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함수를 이제 내부 함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거를 var history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익명 함수를 만들어서 할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equal이 들어갔으니까 할당식이네요. 그러면 맨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주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return이라고 해서 그냥 기록을 남기기 위한 거예요. 자, a라고 하는 거, 자, a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b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 플러스 equal이라고 해서 그 결과값을 같이 붙여줍니다. 자, 문자열로 어떤 게 실행이 됐는지, 결과값은 뭔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리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냐? add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때 만약에 20,20에 아까 우리 한 것처럼 펑션이라고 해서 callback 함수를 넣어줘요. 자, result라고 하는 값을 전달을 받으면 자, 이 result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 console.log라고 해서 더하기 결과를 찍어볼 수가 있겠죠. 더하기 결과는 result라고 하는 자, 변수에 들어가 있다. 근데 이 함수에서 리턴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 리턴 해주는 거를 보면 자, var 자, add history 자, 이렇게 변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변수가 뭐예요? 여기서 함수를 리턴했으니까 실제로는 함수가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에 일반 값이 들어가 있는지 함수가 들어가 있는지 그냥 코드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입 of를 이용해서 자, 자료형을 보면 얘가 변수 일반 데이터인지 아니면 함수인지 구분할 수 있죠. 자, 무슨 얘기예요? 자, console.log라고 해서 자, add history의 자료형이 뭐냐? 한번 찍어볼 수 있죠. 그죠? type of라고 하고 add history 자, 이렇게 넣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함수라고 하면 함수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console.log라고 해서 자, 결과값으로 받은 함수 실행. 그게 뭐예요? add history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실행해요? add history라고 하는 변수가 실제로는 함수니까 소괄호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실행이 되는 거죠. 자, Ctrl S 눌러서 저장을 했고요. 자, 이거를 add to node.js runner 한 다음에 자, 이쪽에 가서 16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료형이 펑션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함수 실행을 하면 자, 요게 로그로 찍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함수 안에서 함수를 다시 리턴을 해준 거예요. 내부 함수라고 해서 만든 다음에 그 값을 리턴을 해준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자, 이 안에서 내부 함수에서 어떤 변수를 참조를 했을 경우 그 변수의 값이 메모리에 계속 유지가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클로저라고 합니다. 자, 클로저는요, 여러분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 좀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죠. 자, 한번 입력해 볼까요? ch03이라고 하고요. test17.js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test16.js의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게 몇 개가 남아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안에다가 var count라고 하는 걸 하나 추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남을 때마다 계산될 때마다 count가 하나씩 올라가도록 만들고 싶어요. count equal plus 1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count라고 하는 값이 하나씩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count라고 하는 값을 이 return을 해서 자, 여기서 출력을 할 때 같이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count라고 하는 거. 자, 땡땡이라고 하고 이렇게 찍어보자는 거죠. 자, 몇 번째 히스토리인지를 우리가 기록을 남기는 거고, 결국엔 이 count라고 하는 변수에 변수가 나타내는 거는 몇 번 실행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한번 3번 실행을 해보자. 자,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에 test17이라고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값이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부 함수에서 자, 외부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 함수가 들어있는 함수죠. 그 외부 함수의 변수를 접근했을 때 그 변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를 close라고 합니다. 자, 유지가 되는 그 상태를 만드는 함수가 close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자, 이거는 자, 목적이 뭐냐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용어보다도 저렇게 내부 함수가 자신을 만들어준 외부 함수 안에 있는 변수의 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게 다른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되거나 다른 함수에서 리턴되는 경우, 반환되는 경우에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그걸 같이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콜백 함수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